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역사의 끝에 서 있는 고종, 그리고 그의 아들 순종까지. 오늘은 고종실록에 이어 순종실록까지 열어보겠습니다. 저물어 가는 조선. 일본 자객들 손에 잔인하게 죽어간 명성황후. 고종이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겠죠. 일본이 장악한 경복궁 안은 고종에게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고종은 은밀하게 궁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웁니다. 고종은 가마에 몸을 싣고 경복궁을 빠져나가는데 성공합니다. 그가 향한 곳은 러시아 공사관.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숨긴 이 사건을 아관 파천이라고 부릅니다. 살기 위해 왕이 도망가다니. 한나라의 왕이 외국 공사관에 자신의 목숨을 맡겼다는 점, 이건 좀 부끄러운 사실이긴 하죠. 그런데 일본이 노골적으로 조선을 탐내는 상황에서 이 아관 파천은 고종이 필사적으로 던진 승부수였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은요, 고종에게 궁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1897년 2월 고종이 1년 만에 다시 궁궐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고종은 흔들리는 나라를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죠. 나라의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고칩니다. 대한제국의 황제가 된 고종은 개혁을 추진해 나가죠. 철도와 전화를 도입하고 은행을 만드는 등 대한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나라 이름을 바꾼다고 조선의 상황이 크게 바뀔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죠. 현실은 냉혹했거든요. 아관 파천으로 고종을 도와준 러시아는요, 대한제국의 각종 이권을 요구합니다. 대한제국의 금을 채굴할 권리를 달라. 대한제국의 나무를 벨 권리도 달라. 러시아를 시작으로 일본, 미국, 영국 등 세계 열강들이 서로 경쟁하듯 대한제국의 자원을 빼앗아갑니다. 대한제국은 우리가 가져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내 거야. 러시아와 일본이 꽝 부딪힌 거죠. 바로 1904년 일어난 러일 전쟁.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굴까요? 바로 일본.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을 차지하려 합니다. 외교권을 빼앗기다 을사늑약. 총과 칼로 무장한 일본군들이 궁궐을 포위합니다. 일본의 대표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기시오. 외교권을 뺏기면 어떻게 되나요? 세계 무대에서 일본이 대한제국의 입장을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다른 나라가 대한제국과 할 말이 있을 때도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 대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일본 마음대로 하겠네요. 그렇죠.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외교권을 넘기라며 이 고종을 압박하지만 고종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부합니다. 일본의 계속되는 압박에도 고종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 일본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요. 일본의 편에선 5명의 대신을 앞세워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1905년 을사년 11월 17일 결국 5 대신들에 의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이 조약을 을사조약이라 부르지요. 일본의 강압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에부터 조약에 서명한 5명의 신하들은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을사년에 나라를 팔아먹은 5명의 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을사오적 절대 잊지 않겠어요. 고종의 비밀 작전 헤이그 특사. 고종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비밀 특사를 보내지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44개국의 나라가 참여하는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이곳에 특사를 보내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자 했던 겁니다.
일본이 절대 모르게 비밀스럽게 말이죠.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 세 명의 특사가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합니다. 기차와 배를 갈아타면서 어렵게 네덜란드에 도착한 세 사람. 하지만 안타깝게도 회의장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미 일본에게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넘어간 상황이라 회의 참석을 거부당한 겁니다. 고종이 특사를 헤이그에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결국 고종을 황제 자리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고종이 물러난 자리, 고종의 아들이 뒤를 이어받게 되지요. 조선의 27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두 번째 황제 순종입니다. 일본 대한제국을 삼키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끝까지 나라를 지키려던 그 작은 힘마저 짓밟아버린 거죠. 대한제국 군인들은 해산을 거부하며 일본과 싸웁니다. 하지만 일본은 대한제국군을 진압해버리죠. 대한제국 군대는 사라졌지만 이 군인들 중 일부가 나중에 일본에 맞서는 독립군이 됩니다. 대한제국의 정치를 완전히 장악한 일본. 대한제국의 경제까지 손아귀에 넣지요. 대한제국의 토지와 자원을 빼앗기 위해 회사를 세우는데요. 이름하여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 회사를 통해 일본은 대한제국 농민들의 땅을 빼앗고 대한제국의 땅에서 나는 좋은 곡식들을 일본으로 가져가지요. 500년 역사의 끝. 경술국치. 경복궁 앞에 일장기가 내걸립니다. 1910년 경술년 8월 29일 500년 넘게 이어온 조선 왕조가 문을 닫은 날입니다. 일본이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을 체결해 버렸거든요. 일본이 영원히 대한제국을 통치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그 내용의 조약이었습니다. 이날의 사건을 경술년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 경술국치라 부릅니다. 순종은 뭘 하고 있었나요? 허수아비왕 순종에겐 아무런 힘이 없었지요. 을사오적의 한 사람이었던 이완용이 순종의 위임을 받았다면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이렇게 조선은 519년 역사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배를 받는 일제 강점기가 시작됩니다. 조선 역사의 끝을 알리는 순종실록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끝이 나죠. 일본국 황제에게 한국 통치권을 양도하다. 그동안 조선 태조부터 순종까지 조선 왕조 27명 왕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찬란하게 빛날 때도 있었지만 처절하게 일그러지기도 했던 조선의 역사. 어린이 여러분과 함께 조선을 만날 수 있어서 선생님은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요. 마지막 인사 나눠볼까요? 조선 왕조실록 끝! 안녕!